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골든벨을 울려라! 안녕하세요. 스타 골든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어제 크게 상승했던 시장의 상승분을 좀 반납하면서 시장이 쉬어가는 하루를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게 어제 상승이 대단했었죠. 오늘 양시장 쉬어가면서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분명히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톡톡 튀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오늘도 저희와 1시간 함께 해보시면서 이야기 인사이트들 모두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들도 바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주연, 임상현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어제 시장의 상승이 대단해서 오늘은 좀 쉬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또 쉬어가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네.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편안하게 봤습니다. 편안하기까지. 네, 사실 뭐 삼성전자도 잘 가지고 있고 네. 반도체 섹터 뭐 엔비디아가 트리거가 돼서 이제 올라오긴 했는데 네. 뭐 어찌 됐던 준비된 사수가 아니었나. 외국인들이 2차 전지만 한참 달릴 때 열심히 이제 또 사모아 놨던 섹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뭐 올라가지 않겠나 했던 섹터가 이제 올라갔고 2차 전지 조정 받을 때 결국은 이쪽 섹터가 이제 받쳐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자연스럽게 받쳐주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외국인들 이제 코스피 5월 달 들어서 뭐 한 4조 3천억 정도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뭐 상승 추세 흐름 잘 이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장중에 오늘 좀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게 한 10시 반 사이부터 조정이 나왔는데 맞아요. 항생 지수가 좀 많이 안 좋았어요. 중국 시장. 네, 중국 시장이 제조업 지표가 이제 좀 안 좋게 나오면서 2% 넘는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이제 거기에 따른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고 코스피 네. 같은 경우,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항단에 지금 돌파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나스닥이라든지 지금 흐름 나스닥 흐름이 가장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급등하고 뭐 기술주들 강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기술주라든지 나스닥이 강할 때는 금리 하락 시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강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미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반영하느냐 하면 금리 인상은 이제 끝났다. 제가 지난 시간에 돌드럼 이야기를 드렸어요. 맞아요. 무풍지대. 그러니까 뭔가 파도가 없고 편안하게 항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현재 있는 이슈라고 해봐야 디폴트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디폴트가 될 가능성은 뭐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6월 5일까지 이제 이 합의만 보면 되는데 오늘 네. 밤에 이제 그 뭐 표결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그분들이 이제 이미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네. 지나간다라고 하면 그냥 뭐 경기 침체 어쩌니 저쩌니 막 이런 얘기들은 계속 할 거예요. 겁주는 네. 이야기들을. 그런데 지금 증권사에서 나온 보고서들 여러분들 보시면 말을 싹 바꿔놨어요. 지금 상단을 올해 상단을 갖다 다 올려놨거든요. 오, 인터레스팅. 네, 그래서 개인들이 안 믿는다. 뭐 이런 댓글들이 많던데 보니까 그런 기사에 네. 뭐 작년부터 올해 시장이 굉장히 큰 장이 있을 수도 있고 일단 하방은 일단 멈췄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흐름, 그 뷰 그대로 지금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면 돼요? 매수의 기회예요. 오. 지금 2차 전지도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2차 전지나 반도체, 뭐 쌍두마차 이렇게 딱 생각하시고 거기에 이제 뒤에 자동차까지 딱 끼고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서 면밀히 검토를 좀 해주셨는데 시장에서 걱정하던 요소들 지금 시장에서 먹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 흐름을 잘 넘어가면 하반기엔 좀 더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고 그 흐름에 지금 딱 맞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도 어제 강세장일 때 시장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예. 오늘 시장 쉬는 것 걱정할 필요 없을까요? 예, 보통 그 전날 강하면은 그 다음 날은 거의 보합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우리나라가 굉장히 급등하고 미국 시장이 올랐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오늘도 오르겠다는데
이제 뚜껑 열어보면 정반대로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제 오늘 그냥 그런 케이스라고 이제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반도체 경기 또 경기가 안 좋았을 때 이제 미중 반도체 어떤 현재 경쟁 어떤 분쟁 관련해서 보면은 이것 때문에 뭐 반도체가 올라갈 것이다 했는데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보였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좀 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의 마이크론에 대한 공급을 차단하려고 하니까 중국에서 차단을 먼저 했죠.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배짱 있게 했는데 결국은 현재 미국이 다시 액션을 하면서 중국에 반도체 공급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쩔쩔 이제 맺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유화적인 제스처를 했고 제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면은 미국 현재 여러 가지 관점에서 중국은 한국에게 예전과 같이 보복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 한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미중 간의 어떤 새우등이 터진 것이 아니라 미중 간의 어떤 분쟁의 최대 수혜주로 한국이 약간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양상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여기에 이제 불을 붙이는 부분들이 이제 엔비디아의 열풍이죠.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중에서 이제 AI 쪽에 관련된 부분에 어떤 특화된 어떤 비중이 많은 사업군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움직여주고 있고 또 이런 흐름들이 현재 AI 사업을 하고 있는 반도체 생산이 아닌 사업을 하고 있는 업황 쪽으로도 확대가 분명히 좀 이루어질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잘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장 여전히 두 분 다 강세로 보고 계십니다. 시장에 대한 정확한 뷰 여러분들도 자세하게 장중 혹은 장이 끝난 뒤에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두 분의 노란 톡방에서 이런 이야기들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주연,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눈 크게 뜨고 화면 보시기를 바랍니다. 노란 톡방 안내 함께 만나 보시죠. 자, 오늘 장에서 움직였던 특징적인 종목들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름을 올린 종목 만나보시죠. 자, 바로 이수화학입니다. 이수화학과 또 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종목이 있는데 인적 분할 이슈가 있었죠.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수화학, 인적 분할로 분리된 신설 법인이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재상장된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덩달아 함께 이슈를 받아서 이수화학도 상한가로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인적 분할 이슈와 관련돼서 오늘 인적 분할이 됐던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드리자면 일단 전고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정밀화학 및 전고체 전지 소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돼서 오늘 이수화학 그리고 관련된 신설 법인 종목에 대해서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거래가 이제 된 기업들과 더불어서 이수화학 첫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두 분과 함께 이수화학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주세요. 자, 개별 이슈로 움직였던 종목이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2차 전지 가는 건가라고 강조해 주셨고 이주연 전문가님 전고체 사업의 재평가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아까도 살짝 언지를 좀 주셨어요. 2차 전지도 다시 가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일단 임상현 전문가님 이야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건가 기대감에 이야기를 해주신 건가요? 아니면
예. 언제 가니라는 뜻인가요? 일단 뭐 가는 신호탄이다 어.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2차 전지 뭐 그 뉴스 내용에 뭐 잘 알겠지만은 기존에 이제 전고체 이제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는 어떤 그 부분하고 정밀화하고 엮여서 새로운 이 신설 법인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석유화학이나 어떤 지금의 어떤 이수 건설이나 이수 페타시스 이런 부분에 이수 앱시스죠. 이런 부분에 기존에 남아있는 법인하고 어떤 그 5대1 정도로 나누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시가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수화하고 어떤 이수화학을 기존 주주에게는 동등하게 이제 현재 배분을 했는데 제일 질문이 많이 오는 게 이수화학을 보유해야 될까요? 아니면 신설법인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보유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하는 둘 중에 부분에 택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의 입장에서는 둘 다 이제 보유의 원칙이 맞고요. 그렇지만은 현재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핵심적 이수화학이 이제 굉장히 크게 이제 급등을 했던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현재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황화물계 어떤 그 현재 테스트 생산 연 200톤 정도의 생산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가장 어떤 특화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성장성 때문에 이제 신설 법인을 현재 현재 보유를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낫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이수화학과 신설 법인을 이제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이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수화학이 올라줬던 부분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에 조정이 거의 끝나가지 않느냐. 그다음에 거래 정지 기간 동안에 급락을 오히려 더 피해줬다 하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잠깐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은 네. 이제 거래 정지 이제 기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신의 한 수 정도 좀 진행이 됐죠. 그래서 4월 20일부터 거의 폭락을 좀 했죠. 근데 이 부분들은 4월 중순부터 좀 내리막길을 걷다가 거의 거래 정지를 좀 했고요. 거래 정지 기간 동안에 다른 어떤 2차 전지는 굉장히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원래 이제 정상적으로 보면은 이 정도 막 이렇게 빠졌다가 바닥을 다지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단계에 있을 확률이 많은데 이런 것 때문에 한번 크게 어떤 급등을 좀 해주고요. 오늘 급등 때문에 또 내일 좀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거래 재개에 대한 어떤 이벤트 효과 때문에 오늘 이제 급등을 해줬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추가적으로 많이 상승을 한다 하면은 매도의 시점들입니다. 보통 오늘은 30% 올랐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뭐 15% 정도 오른다, 또 20% 오른다 하면은 거의 45%에서 50%가 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단기 어떤 마디 시점에서도 또 매도의 시점이다 좀 생각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이벤트 효과 때문에 한번 크게 올라왔지 않느냐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저는 매도 후에 다시 한번 재매수 관점 현재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수화가 더불어서 이 신설 법인과 관련된 이야기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로 신설 법인이 된 인적 분할을 한 기업 같은 경우 정밀화학이랑 전고체 전지 소재 사업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수화학보다는 여기를 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많습니다. 앞에 임상현 전문가님도 언급을 좀 해주셨지만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름 어려워요. 네. 이름 정말 어렵게 지었습니다. 스페셜티 케미컬. 네. 그냥 뭐 XT, K 이렇게 딱 줄여서 했으면 네. 참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찌됐든 이제 이 인적 분할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네. 주가가 이제 밀릴 때마다 제가 이 종목 상담 받거나 맞아요. 질문 받을 네. 때마다 이야기 드렸던 게 인적 분할하는 거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가 배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쪽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이 배터리 사업 쪽은 재부각된다. 기존에 이제 하고 있던 사업 뭐 이런 부분들을 두루뭉실하게 이제 평가를 받다가 확실하게 배터리 하는 그런 기업으로서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수 스페셜 케미컬. 케미컬. 네. 어렵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바꿀까요? 이티컬 이렇게 줄여 부를까요? 네. 네.
이수 스티커 뭐 좋습니다. 요즘 예. 줄임 말들 많으니까 아무튼 어찌됐든 이수 케미컬. 이수 케미컬, 네. 이수 케미컬은 오늘 이제 상한가 갔는데 네. 여기 추가적으로 좀 더 2차 전지가 간다라면 네. 좀 더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러니까 오늘 이수 케미컬이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기존의 이수화학은 이제 수소와 기존 뭐 케미컬 사업을 하잖아요. 요것도 덩달아서 이렇게 좀 따라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그동안에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좀 받아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좀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2차 전지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쭉 보면요. 네. LNF 같은 경우는 이제 충분히 조정받고 반등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고,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조정 코스모 화학, 코스모 신소재 보면 이제 조정 거의 안 받은 종목들도 있단 말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같은 종목이 2차 전지 중에서 굉장히 조정을 양호하게 받은 그런 케이스다라고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뭐 대장주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요거 이제 매일 1시 라이브 방송 때마다 이 에코프로 분석을 이야기를 드리고 있었어요. 야. 왜냐하면 시장에 코스닥이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맞아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요 5월 10일쯤에 에코프로가 이제 반등이 나올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제가 여러분들 이 방송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대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2조 넘게 터졌을 때 고점의 냄새가 납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53만 5천 원 요 정도 왔을 때 제가 저점의 냄새가 난다라고 1시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후각이 너무 좋으세요. 왜? 그렇죠. 제가 이제 좀 촉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대장주였기 때문에 급격한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고점에 형성된 저항단을 평행 이동시키게 되면 이렇게 채널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올라왔던 상승 추세는 이탈이 나왔지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옆으로 가는 약간 슬롭이 내리막길을 만들어 놓긴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요 구간에서의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하는 그런 흐름으로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네. 또 2차 전지 갈 때가 되면 네. 내다 하고 달려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면에는 PEG라는 피터 린치가 만들어 놓은 성장주들의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방법에 따른다면요. 에코프로는 여전히 1 미만의 저평가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증권사 보고서, 셀 보고서 정말 안 내는데 네. 정말 안 내는데 냈잖아요. 에코프로가 너무 만만해 보였는지 냈습니다. 네. 냈는데 저는 그 이면에는 이 기관이나 외인들 사놓은 종목이 올라가야 되는데 반도체가 올라가야 되고 다른 섹터들도 올라가야 되는데 2차 전지로만의 수급 다 팔고 없는 거 계속 올라가면 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배 아프죠.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고 의심을 좀 해본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어찌되었던 간에 네. 지금 어저께 예상을 했던 대로 지금 오늘 양봉이 나면서 올선이 올라섰거든요. 이평선 저항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20일 이동 평균선인데 지금 요것만 위로 올라서 준다고 하면 요번에 만약 그리고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상승으로의 불붙는다면? 움직임이 나온다라면 이 추세대 상단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정 나온 이 하락폭의 기본적인 중심 가격대 한 65만 원까지는 이 기술적인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 최근에 뭐 저점 매수를 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요. 네. 그냥 뭐 편안하게 저점 이탈은 나오지 않는다면 한번 보유를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 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노란톡 와서 네.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장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 2차 전지는 간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에코프로는 지금 무너지지 않고 반짝반짝반짝만 해줘도 네. 저기 그 2차 전지 관련주에서 특히 리튬 관련주도 막 상가가 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2차 전지 대장이 어느 정도 지켜주는 선에서의 움직임이라면 이수 케미칼도 네.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급등할 때 추격 매수만 하지 마시고요. 네. 강하게 오르는 종목도 눌리는 구간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구간을 잘 공략하시면 여러분들 빠르게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어. 자, 하단에 보이시는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다 그냥 말 그대로 입이 터진 하루네요. 말씀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도와드릴 게 없습니다. 첫 번째 종목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이수화학으로 2차 전지와 관련된 대장주 LNF까지 이야기 한 큐에 만나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 뒤로 하고요. 저희 두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특징적인 종목은 한진칼입니다. 말 그대로 비상한 하루였는데요. 한진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가 상승한 이유는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일각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안개 속에 빠지면서 자칫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반대급부로서 한진칼이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8.55% 오른 채로 5만 800원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급등한 한진칼 관련돼서 이슈부터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진칼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현대차 기아 합병 시즌2다라고 적어주셨고,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저주 피했나라고 적어주셨어요. 그 와중에 또 따님분들 성함 이렇게 적어주셨고, 라이브 방송 홍보까지 알뜰하게 챙겨가 주시네요. 자, 저주를 피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승자의 저주 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네. 아시아나 항공을 가져감으로써 대한항공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막대한 그 부채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뭐 저주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저주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뭐 항공사, 뭐 해외 항공사, 뭐 LCC가 있긴 하지만 네. 거의 독점적인 사업권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봤을 때는 지금 뭐 합병이 진행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저주보다는 사실 이 대한항공은 이 합병을 굉장히 하고 싶어하는 그런 원하겠죠. 입장이지 네.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렇죠. 뭔가 누워서 떡만 먹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 떡을 줄랑말랑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너무 가슴이 간지러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애탈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 델타 항공이죠. 델타 항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반대를 태클을 하고 걸죠. 네.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유럽에서도 좀 시원하게 이 허가가 안 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 될 가능성 좀 적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누군가는 가져갈 겁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나라 뭐 이 3대 기업 안에서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약간 역사의 야사처럼 이 뒷이야기가 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과 함께 필터링 없이 이런 기업 이야기들까지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시즌2다라고 예.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이 주식시장에서 이 M&A 이슈 예. 꽃 오브 꽃 아닙니까? 예, 예. 너무 개인 투자자분들 관심 많으신데 예. 어떻게 시즌2로서 스포를 먼저 하신 걸까요? 이제 인수되느냐 마느냐, 합병되느냐 마느냐는 뭐 여기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국내 현재 어떻게 보면은 현대차하고 이제 기아가 거의 현재 하나의 이제 가족처럼 움직여지면서 거의 국내 독점으로 작용이 좀 됐었죠. 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휴대폰에서도 마찬가지죠. LG가 그 현재 휴대폰에서 100개 항목을 들면서 삼성이 거의 독주 체제를 보이고 있다 하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게 결국은 이제 부정과 이제 긍정이 많이 있죠. 그래서 현재 자동차도 그러고 그다음에 휴대폰에서도 그러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현재 그 항공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좀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제 대기업 위주의 더 체계로 기업 도시 위주 체계로 긍정적으로는 바뀌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부정적으로 보면은 국내 독과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나 막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약간 떨어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단 휴대폰뿐만 아니라 휴대폰도 LG가 마지막까지 핸드폰을 만들 때 그때 나온 현재 삼성 스마트
본 기종이 최고다 하는 어떤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LG가 없어지자마자 좀 이렇게 약간 이런 부분도 있고 그 틈새를 이제 애플 부분들이 좀 차지하고 있는데 아무튼 네. 어떻게 되든 간에 장단점은 있어 보입니다. 장단점이 있어 보이는데 긍정적인 차원에서 보셔야 되고 오늘 올라온 부분들은 현재 인수합병이 안 돼서 현재 지분 어떤 변동성이 물론 이제 조 일가의 또 지분하고 다른 네. 반대 지분 일가가 팽팽하게 맞서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있기보다는 저평가에 대한 해소 국면이 이번에 이제 터져 나오는 부분 그다음에 장이 살아나기 때문에 업종별로 또 순환매가 일어나는 부분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현재 단언하기는 힘들다 네. 생각이 되고 다만 저평가 국면의 해소 국면인데 차트를 보시면은 저점에서 이 고점 이 박스권이죠. 이게 박스권에서 상승과 조정의 절반에서 조정을 보이다가 여기서 이제 튀어오고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만약에 인수합병이 된다 해서 주가가 꼬라박냐 근데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조정이 되고 다른 요인 때문에 또 올라가는 어떤 흐름이 나와주지 않겠냐 생각이 되고 네. 그다음에 월봉 차트로 보면은 거의 장기 수렴의 이평선 거의 끝자락에서 어떤 상승의 모멘텀을 갈구하다가 이런 기회에 한번 상승을 어떤 시도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인수합병 부분들이 여부와 상관없이 네. 한직칼은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한진칼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번 이슈뿐만 아니라 한진칼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내려갈 것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으니 종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전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임상현 전문가님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한진칼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저희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최근 시장에서 정말 화두는 반도체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바로 시그네틱스인데요. 자세하게 내용 만나보시죠. 네, 시그네틱스 반도체 패키징 전문 업체죠. 오늘 27.43% 무려 오르면서 1,835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엔비디아발 훈풍에 이 소부장 관련주들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 무려 27% 불기둥을 뽑은 시그네틱스. 자, 이제라도 보면 어떨까 하시는 분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그네틱스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주세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야나두, 연어두,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너도 엔비디아? 이게 적어주셨고. 자,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패션의 첨단, 포장의 달인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아니, 반도체 얘기했는데 패션이 왜 나옵니까? 임 전문가님? 네, 요새 인기가 있는 부분들이 이제 패키지 어떻게 반도체를 잘 포장하느냐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 깊은 뜻이. 최첨단 어떤 포장 방식 이런 부분들을 거의 기술을 독점을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제가 이제 시그네틱스를 패션의 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패키징 기술은 독보적인가 봐요? 예, 그래서 일단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체 어떤 부분에서 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어떤 그 시그네틱스가 하고 있는 첨단 플립칩 부분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 내용을 보시다시피 네. 약간 플립칩 방식, 그러니까 플립칩 방식은 볼 그레이드 방식으로 현재 칩과 기판을 연결하는 어떤 각종 기술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현재 BGA 방식, 그다음에 자동차에 많이 쓰이는 BGA 방식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 리드 프레임 방식까지 풀 패키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현재 시그네틱스에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시그네틱스가 어떤 계열사 부분들이 영풍입니다. 우리가 영풍, 그다음에 고려 아연, 그다음에 인터플렉스, 그다음에 코리아 서킷 부분까지 같은 계열 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시그네틱스는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시그네틱스가 한번 크게 급등을 해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뒤늦게 어떤 시세가 났지만은 앞으로 후공정 패키지 부분들이 계속 중요성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전공정에서 미세화, 그다음 디램에 대한 미세화, 그다음에 랜드 프레스에 대한 고단화. 그다음에
인공지능 관련된 뭐 첨단 뭐 지혜 방식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패키지로서 이 성능을 현재 비약적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후공정이 갑자기 어떤 그 중요한 어떤 그 도구로서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그네틱스의 성장성은 좋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미국 통신칩에 대한 브로드컴에 대한 어떤 수주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통신칩도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일반 반도체 분야 못지않게 고성장 산업에 좀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그네틱스는 이런 부분에 특화된 기술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시그네틱스 부분들이 일봉에서는 오늘 뭐 상한가를 쳤습니다. 뭐 더 이상 이제 말을 할 필요는 없죠. 상한가에서 살짝 무너진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 대량 거래가 동반이 되고 내일도 대량 거래가 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은 분명히 좀 나올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장대 양봉의 중심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만약에 조정이 오면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직전 저점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올라간 곳이 56%입니다. 내일 5%만 좀 더 올라가면은 61.8% 이론적인 피보나치 조정치에 거의 근접을 하기 때문에 단기 차익 실현이 물량이 나와줄 수 있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있는 다음에 다시 한번 접근하신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하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반도체가 정말 대세는 대세인가 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패키징 관련된 종목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봤는데 더 추가적인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 함께 만나보시죠. 자, 오늘 마지막 종목은 바로 소룩스입니다. 어떤 내용일지 살펴보시죠. 네, 연일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투자 경고 딱지가 붙은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5.45% 오르면서 24,20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소록스 주가 급등은 아리바이오와 합병 등의 방법으로 우회 상장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나 이 M&A와 관련된 종목들 언급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주세요. 자, 살펴보면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상투 정석 vs 슈팅 연소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자,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은 증시에 꽂힌 M&A다. 동감하는 바입니다. 근데 잘 갈 수 있을지 앞으로도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끝입니까? 어떻습니까? 제 생각엔 끝이 아닐 것 같아요. 이야. 소룩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LED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었거든요. 등이요, 라이트,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 이 우회 상장이라고 하죠. 아까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바이오 기업이 우회 상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소룩스를 인수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치매 관련된 약을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굉장히 좀 강하게 어마어마하게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상한가가 3번이 차트를 잠시 보시면서 이야기를 드리면요. 상한가가 3번이 나왔어요. 상한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점상, 그다음에 점상, 그리고 하루 쉬고 다시 상한가,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 정지가 예고가 한번 붙고, 예고 붙고 4일 쉬고 다시 상한가, 그리고 지금 또 거래 정지 예고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틀 정도 이렇게 쉬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매일경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매일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스파이? 1시에 스파이? 제가 네. 여러분들께 잠깐만. 1시에 요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네, 어느 방송사에서 주고 있는지 봐야겠군요. 서울경제TV 유튜브입니다, 여러분. 매일 1시입니다. 네. 매일 1시를 잘못 그렇죠. 말씀하신 거죠? 매일 1시. 여러분들 Everyday 1 o'clock. 그렇죠.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매일 1시 라이브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 앞전에 이제 드렸던 뭐 이수페타시스 워낙 잘 갔고요. 맞습니다. 어저께 또 소룩스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3-4배 올랐는데 어떻게 이런 걸 주냐? 그러니까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뭐 보시는 것처럼 결과는 오늘 또 수익권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 결과로 인정. 네. 가는 종목이 잘 가는 거. 저희 수익률 게임 때도 신고가 가는 종목들 제가 항상 공략을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데 우회 상장이 사실은 이 예전에는 꽤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스펙주라는 게 생겼죠. 생기면서 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상장을 하다 보니까 우회 상장이 그렇게 자주 나오는 그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바이오 종목이 네. 우회 상장을 한 종목이 하나가 있었어요. 기억 혹시 나시나요? 뭐였죠? 까나리아 액젓이라고 아. 제가 닉네임을 이제 부르는 그런 종목인데 카나리아 바이오를 잠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현대사로? 그렇죠. 네였죠. 사료 회사였는데 예. 갑자기 바이오 회사가 인수합병을 했어요. 그리고 주가가 어떻게 됐냐? 워낙에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장외에서 엄청나게 올랐던 그런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이제 폭발적으로 터지면서 이거 야. 보시는 것처럼 점점점점점 이렇게 갔죠. 우와. 그리고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요거는 이제 10버거 이상 올라간 그런 케이스인데 네. 물론 이번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왜냐하면 카나리아 바이오가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과 네. 소록스가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또 임상이 진행됐나 이런 것도 다르기 때문에 같은 결과는 나올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 앞에 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크다. 그렇다면 주가는 보통 기대감에 움직입니다. 오.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대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오. 게 제 결론이고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수익을 우리는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 뭐 거의 매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셔갖고 네. 1시 라이브 방송 링크 보내드리면 들으시면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은 이 소록스 같은 종목은 미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에겐 이야기해드렸고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유튜브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매일매일 1시에 하는 유튜브 방송에 들어오시면 그때 LNF도 이야기해드리죠. 소록스 같은 종목들도 이야기해드리죠. 종목 정말 많이 이야기해드리고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되시겠죠. 노란톡에 들어오셔야 해당 정보들 얻어보실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움직였던 특징적인 4가지 종목 모두 만나봤는데요. 저희가 히든 종목에서 들었던 종목들 중 또 골든벨을 울린 주인공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축하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임상현 전문가님. 네, 오, 예. 소리 질러, 후. 네, 제가 이 종목을 왜 기억이 나냐면 넌센스 퀴즈로 내주셨거든요. 예. 숫자를 열심히 이 숫자 안에 있으니까 조합해봐라 예. 막 이랬었는데 3, 0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함영으로 네, 예. 10%가 넘는 수익이 났습니다. 아, 이거 30%까지 갈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예. 해당 종목 리뷰해 주시죠. 예, 아라비아 숫자 중에 이제 정치인하고 거의 맞는 것만 골라라 맞네요, 네. 해서 제가 이제 3명 해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3명 부분들은 현재 커패시티에 관련된 이제 필름에 대한 국산화 이런 부분의 재료가 워낙 크고 앞으로의 2차 전지하고 버금가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현재 커패시티 부분들에 좀 해당이 콘덴서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슈퍼 커패시티를 통해서 2차 전지하고 현재 어떤 보조에서 또 ESS까지 확대되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성장성은 매우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돼서 요거를 잘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삼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로 보면은 삼형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상한가를 한번 쳤던 그 내용이 나고 또 조정을 보였었죠. 조정을 보였고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제가 이때 이야기를 좀 최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갭상승이 되고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던 부분인데 조정이 있더라도 만약에 종가상의 5일선이 깨지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을 돌파하다 밀린 자리입니다. 그래서 조정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현재 슈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음봉의 중심만 회복이 되면은 다시 한번 신고가 패턴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삼형 잘 보시길 바라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고 또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노란톡에 오셔서 네. 좀 더 많은 어떤 종목을 받아가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사명 말씀드린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제 기억에는 5월 18일 정도에 편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도 10%가 넘는 수익이 났습니다. 해당 종목들 저희가 방송에서 언급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다음 골든벨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노란 톡방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히든 종목들도 바로 만나봐야겠죠. 두 분께서 또 종목을 각각 한 종목씩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자, 잠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어제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갔지만 임상현 전문가님, 예. 네, 방송 중에 히든 종목명을 이야기한 전력이 있습니다. 예, 전혀 그런 사실 없습니다. 아, 네, 그러신가요? 예. 아, 이렇게 잡아떼시겠다고요? 그러니 이제 히든 종목 힌트 이야기하실 때 예. 네, 종목명 이야기하지 않도록 예. 네, 각별히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주연 전문가님 잘 들으셨죠? 네네. 네,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네. 자, 전문가님 먼저 히든 종목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3가지로 정리해 주시죠, 우리 이 전문가님. 아, 저부터 하나요? 아, 그래요? 그럼 임상현 전문가님 먼저 할까요? 아, 저부터 괜찮습니다. 예. 자, 오늘 히든 종목의 종목을 힌트. 얘기하면 안 돼요. 네, 힌트. 자, 지난번 골든벨을 울렸던 종목입니다. 네? 먹었던 종목을 또 먹으러 어머나. 공략을 하는 겁니다. 진짜요? 네네. 아니, 그때도 골든벨을 울렸는데 네. 더 갈 여력이 있었다는 건가요? 아, 조정이 내려왔거든요. 아, 또 오케이. 매수할 만한 가격대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사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좋은 종목이라서 또 공략을 해볼까 해서 편입을 시켰고요. 일단 히든 힌트 두 번째 네. ESL. ESL? 네, 무슨 약자인가요? ESL. 이거 네. 한국말로 하면 다 알아들을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숨기고 계십니다. 전자 가격 표시. 아, 이렇게 말하니까 기억난다. 네, 그렇죠. 네. 자, 세 번째 힌트는 충전 사업 그리고 폐배터리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지 이제 이미 감을 잡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지난번에 이제 골든벨을 울렸던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화면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회사가 이제 판매하고 있는 상품 중에 기존에 이제 그 TV에 들어가는 이런 부품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부품들, 삼성에 납품하는 부품들을 제외하고 최근에 핫한 바로 ESL이라는 그런 제품입니다. 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격표거든요, 저게. 네, 마트에 가면 보이는. 그렇죠. 우리 예전에는 마트에 가면 아크릴판에다가 이제 잘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람이 다 집어넣으면서 다녔다면. 왜냐면 편의점에도 그렇게 알바를 했었거든. 그렇죠. 기억나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는 거 인건비 비싸잖아요. 그렇죠. 네. 시간 아깝잖아요. 낭비죠, 그래서 낭비죠. 이 통신화되어 있는 디스플레이 판입니다. 저거 그냥 버튼 누르면 촉촉촉촉 바뀝니다. 우와.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아마 이마트 가서 자세히 안 보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네. 싹 바뀌었어요. 너무 싹 신기하다. 바뀌었고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에는 마트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전자상가들도 대형마트들. 많고 네. 대형마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마트들이 북미 시장 지금 1위 업체입니다. 이 회사가 싹 바뀌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1위 업체는 프랑스 회사인데 네. 역시나 이것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좋고 유럽 쪽에 좀 많이 납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기존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런 리테일 샵들 인건비가 높아지고 저출산의 이런 부분 때문에 자동화가 많이 되어 갑니다. 그죠? 맞아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부분들 간편하게 바뀌는 부분들이 있고 이게 한번 팔고 나면 끝날 것 같지만 10년 주기로 교체를 해야 돼요. 아, 안 그래도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어. 다 바꿔주면 사실 네. 팔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10년 주기로 바꿔줘야 되고 그러면 지금 이게 얼마나 시장 침투율이 들어와 있냐 이게 중요한데요. 네. 시장 침투율이 겨우 10%가 안 됩니다. 아직 10%가 안 돼요. 전 세계적으로.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150억 나오던 게 500억이 나왔어요. 야. 그만큼의 실적이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표들이 바뀌는데 의류의 오. 프라이스 태그 응.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면 완전히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는 그런 의류까지.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도난 방지 태그 붙어 있잖아요, 보통. 맞아요. 그것까지 같이 되는 프라이스 태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체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러면 실적은 더더욱 좋아지겠죠. 그래서 확실한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 회사 지금 시가총액이 한 1조 2천억 정도 됩니다. 네.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한 1,200에 1,300억. 그런데 1분기 만에 500억이 나왔어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터졌단 말이죠. 2분기도 6월 달부터 실적 시즌입니다.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연말까지 해서 계속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 기존의 캐시카우를 더해서 충전 사업, 폐배터리 사업까지 하고 있고 멕시코에 지금 이 충전 사업 관련해서 그리고 이 ELS 사업 관련해서 가장 큰 공장 올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야. 매출 영업이익 폭발적으로 증가 그냥 눈 감고 있으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그 마트에 태그 딱 하는 그 이미지를 보자마자 아, 이 종목이구나 하고 저는 감이 왔는데 이제 보시는 분들은 대체 그게 무슨 종목이야 하고 궁금하실 것 같아요. 노란톡에 들어오셔야만 해당 종목과 정확한 매수가 알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고요. 한번 골든벨을 울렸던 종목이다라고까지 활용점정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의 종목도 궁금해집니다. 히든 종목을 세 가지 힌트로 정리해 드릴 텐데 오늘도 넌센스 있나요? 예, 넌센스 있습니다. 맞춰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힌트는 황소입니다. 황소. 황소? 예. 뭐지? 카우? 네. 이제 황소 현재 미국 월가의 어떤 상징, 황소가 있는데, 네, 무. 예, 황소를 하는 것은 육계 쪽이 아니냐 하지만 육계 쪽은 아니고요. 그래요. 소고기 황소를 아니고요. 영어로 뭐라고 하죠? 카우. 예, 카우는 암소고 옥스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면은 옥스퍼드 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옥스라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현재 옥스하고 관련된 겁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더 약간 더 좀 해야겠죠. 힌트를 더 드려야겠죠. 네. 옥스를 보통 OX라고 하잖아요. 네. 그죠? OX라고 하는데 이제 더 힌트를 드리면은 오자 들어가는 이름에 사명에 오자가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사명에 X가 들어가느냐 이런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자 왼쪽에 보면은 왼쪽은 O고 오른쪽은 X인데 X, 제가 X. 직접 말하기는 좀 그러고요. 네. 혹시 이 종목을 알고 계시면은 네. 이제 왼쪽 눈 오른쪽 눈을 약간 깜빡이셔도 되고요. 아, 이 네, 힌트를 알겠습니다. 한번, 네, 지금 저는 감이 오네요. 네, 네. 그래서 감이 오는 쪽으로 깜빡이셔도 됩니다. 네. 자, 두 번째 부분도 그래서 O 땡땡이냐, X 땡땡이냐, 뭐 이 종목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을 들어보면은 세 번째 힌트는 뭐냐면은 로봇용 반도체 제조다. 그래서 요새 핫한 로봇, 그다음에 반도체, 현재 칩 생산 이런 부분이 세 가지로 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뜰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좀 구체적인 생산 부분들은 GMC, 그다음에 RMC 이렇게 하면은 약간 복잡하죠. 그래서 약간 풀어서 이제 보면은 GMC는 현재 제너럴 현재 모션 컨트롤, 그러니까 보명 모션 컨트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움직인 것에 대한 어떤 공장 자동화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모션 컨트롤, 모션 제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이런 부분이 특화되기 때문에 칩 생산도 하고 그다음에 모듈 생산도 하고 이런 메모리 현재 이런 모션 시스템도 판매를 좀 하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공장 자동화에 특화된 것인데 이번에 최근에 좀 나온 부분들이 또 하나가 좀 있습니다. 현재 두 번째는 RMC라고 하죠. 로봇 컨트롤 현재 컨트롤을 약자 개념이 좀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로봇 모션 컨트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RMC 부분들이. 그래서 로봇에 대한 모든 어떤 컨트롤은 여기서 어떤 하는 부분들이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요. 근데 네. 일본의 어떤 제품을 기존까지는 일본의 제품을 썼는데 국산화 비율이 약 15%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 부분인데 그 정도 되고 요새 반도체도 인기가 있고 비메모리나 메모리 이게 현재 반도체 관련된 종목은 다 급등했는데 맞습니다. 한참 올라갔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차트를 이제 보면 그다음에 한 가지 빠졌는데 네. 지금은 대구에서 협동 로봇
실증 사업, 로봇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동하면서 하는 로봇팔까지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엑셀 글리스도 여기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리싱 모든 이슈를 다 담고 있는 뭐 반도체, 로봇, 엑셀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예, 정말 궁금한데 궁금하시면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바로 모든 재료가 다 준비되어 있고요. 차트를 보면은 네. 이렇게 힌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닥을 계속 기다가 어제 대량카를 터지고 무너졌고 오늘 숨고르기가 됐죠. 네. 그래서 전혀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이거는 급등 전이다. 예, 그렇죠. 이제 틀림없이 상승할 수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어디서 아래 노란톡에서 보시면은 자세하게 가격 전략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임장현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들까지 힌트 들어봤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두 분의 노란톡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해당 종목들, 종목명과 매수가 전략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사칭 피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 이 점까지 제발 유의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잠시 뒤 베스트트레이딩 및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